안녕하세요. 뉴스포트 보험전문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손해사정사 한상훈입니다.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급하게 심정지가 와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병원에 이미 갔는데 숨이 꼴딱꼴딱 하거나 사망을 한 채 병원에 갔을 경우에 어떤 원인으로 사망했는지 찾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특히 심근경색 추정이라고 의사가 사망 진단서에 써버리면 보험사는 심근경색 추정만으로 심근경색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근경색이 무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심장에는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개의 혈관이 존재하는데 이 관상동맥이 죽상경화증과 같은 그 혈액 내 찌꺼기 때문에 좁아져 가지고 심장에 혈액이 공급되지 못해서 심장 근육에 괴사가 발생하는 이 질환을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요. 심근경색이 진단을 하려면 다른 어떤 검사보다 혈액 검사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괴사가 인정이 돼야 되니까 괴사가 되면 심장 근육에 있는 세포들이 혈액 내에 둥둥둥 떠다닐 거고 혈액 검사에서 심장 근육의 괴사로 확인되는 CKMB나 트로포닌이라는 수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없는 없다. 거고 예. 병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람이거나 사망에 준한 상태로 병원에 왔을 응급실에 온 사람한테 혈액을 뽑고 뭐 심전도를 측정을 하고 뭐 심초음파를 하고 이럴 시간에 풍부압박을 한 번이라도 더해서 호흡을 살려놔야죠. 그렇죠. 살려놔야 되는 게 의사의 주 업무인데 그러다가 이 자발호흡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떤 의사도 심근경색을 확진을 내릴 수는 없는 네. 상태이다 보니까 시체검안서나 사망진단서에 심근경색 가로 열고 이제 추정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런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했을 때 심근경색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관련한 분쟁이 되는 거죠. 보험사는 심근경색 추정만으로 네. 심근경색과 관련된 진단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네. 또 하나 허혈성 진단비 관련돼서 네. 이것도 보험금 지급하지 못한다. 네. 그런데 허혈성 진단비에 대해서는 또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뭐냐면 급성 심근경색은 말 그대로 급성 심근경색만 포함을 하는 건데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뭐냐면 허혈이라는 거는 혈액이 잘 돌지 않는다. 네. 그래서 혈액이 잘 돌지 않을 때 돌지 않는 심장질환에 대해서까지 폭넓게 보장을 한다 보니까 심근경색 포함해서 협심증이나 죽상경화성 심장병까지 폭넓게 보상하는 질환이라서 심근경색으로 인정을 받게 되시면 심근경색 플러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까지 같이 청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급성 심근경색 추정으로 사망했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보험사는 주장을 할 텐데 네네. 이럴 경우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 그것도 사실은 유가족한테 좀 억울한 일이잖아요. 제일 억울한 상황이죠.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심근경색 질환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암 진단이나 뭐 이렇게 많이 진단을 받는데 진단을 받자마자 죽지는 그쵸? 않거든요. 많죠. 빨리 사망해도 몇 개월은 생존을 하시다가 사망을 네네. 하시게 되는데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심장을 관련하는 담보고 심장에 혈액이 공급이 못하면 이건 뭐 1, 2분, 2분 내에 그냥 바로 네. 사망을 해버리게 되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심근경색 진단비를 A랑 B가 가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A랑 B가 둘 다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A는 심근경색이 아주 약하게 와서 병원에 가서 살았어요. 근데 B는 심근경색이 갑자기 중하게 와서 현장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동일한 담보에 가입해서 돈을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받지 못하는 그렇죠.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관련된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할 수밖에 거고 없는. 보험회사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약관을 대표적으로 한 3번 정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관이 개정된 게 보상 실무와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사하기 위한 약관의 개정이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 보험사 입장을 약간 대변한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이 확실히 나온 게 아니라 네. 단지 추정이라고 나왔으면 네.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보험금을 지급하고 싶겠지만 네. 만약에 그냥 다 지급하면 배임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 추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확진으로 바꿔야 될 텐데 그래야지 보험금을 지급될 텐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분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는 말 그대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정말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으시는 분들
있으니까 이런 영상을 저희들이 촬영을 하는 거고,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람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난 이걸 가입했고 보험료를 잘 내고 있었다. 그러니 심근경색으로 추정이 되니 돈을 달라.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을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대로 추정의 정도가 의학적으로 어디까지 정말 추정을 하느냐가 제일 핵심인데 네. 그 핵심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는 세계 심장학회 진단 네. 기준이에요. 그 세계 심장학회 진단 기준이 뭐냐면 2018년도에 개정이 된 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무조건 어찌됐든 트로포닌 수치를 봐라. 임상적으로 심근경색 진단이 오면 환자가 가장 먼저 호소하는 게 뭘까요? 심장이 쪼이듯 아프다? 그렇죠. 네. 심근경색에 준하는 임상적 증상이 있고 트로포닌 수치가 올라가면 진단을 내려라. 트로포닌하고 CKMB 두 가지가 있는데 트로포닌은 심근경색이 발생이 되면 바로 즉각해서 올라가요. 근데 CKMB는 조금 나중에. 바로 사망한 사람들은 트로포닌 수치가 굉장히 높겠죠. 중요하겠죠. 네. 트로포닌 수치를 가지고 이제 분쟁이 되는 건데 기준이 100이다. 네. 그러면 99까지라도 올라가면 네. 기준치를 안 넘어도 네. 이거는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내려라. 라는 게 이제 타입 1. 근데 이 추정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심장학회에서는 전형적인 심장 통증이 있고 네. 심근 효소를 검출하지 못한 네네. 사람들까지도 진단을 내릴 수 있다. 그 이제 세계 라고 심장학회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정말 목격자도 없어. 이 사람이 갑자기 죽어서 발견됐고 정말 목격자도 없어.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전형적인 심장 통증이 있었는지가 알 수가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러면 심근경색으로 추정할 수도 없고 의사도 네. 그냥 심장마비 단순히 이렇게 되는 건데 심근경색 추정이라고 의사들이 써주는 경우는 이 사람 정말 심근경색일 수도 있겠다 라고 볼 수 있는 경우니까 그런 전형적인 흉통 호소를 했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같이 병원에 가게 되니까 이 사람 갑자기 쓰러지는데 여기 가슴을 붙잡고 쓰러졌어요. 뭐 심장이 쪼이듯이 아프다고 했어요. 뭐 밥을 먹었는데 그 다음 너무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어요. 막 이런 진술을 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의사는 이 사람이 약간 심근경색일 수가 있겠다. 있겠구나. 생각해보세요. 이게 움직이다가 그냥 팍 멈춰버리면 윽 해서 죽지 막 쪼여와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유가족분들이 검토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분이 내분비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네. 이런 질환들이 있으시면 위험률이 높아지는 거고, 세 번째로는 과거에 관상동맥 질환으로 이제 치료를 받으셨던 이력이 뭐 협심증으로 스텐트를 삽입하셨다던가 네.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고 예전에는 생존을 하셨던 분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사도 인정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추정된 것만 갖고 보험회사랑 싸우시거든요. 네. 그냥 추정 진단 가지고 의사가 추정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단순히 이런 논리로만 싸우시면 절대 안 되고, 그분의 이제 과거 병력이 어떤 게 있었는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돌아가신 분의 병력을 잘 모르시거든요. 네네. 두 번째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 약관을 검토를 하셔야 돼요. 예. 보험 약관의 종류가 세 종류가 네.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임상적인 진단을 인정하는 약관이 있어요. 임상 의사가 당신은 심근경색이야 라고 했을 때 그냥 돈을 주는 약관이 있고, 두 번째로 이거는 너무하잖아요. 아무 검사도 안 하고 의사가 심근경색이야 하면 돈을 줘버려야 되니까 보험회사가 그 다음 약관을 개정한 게 뭐냐면 이학적인 검사를 넣었어요. 심전도 뭐 이런 것들, 혈액검사, 관상동맥 조영술 하고,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해서 이런 검사를 못했을 때 네. 문서화된 기록으로 인정하겠다. 과거 병원의 이력. 아니죠. 심근경색으로 진단받고 치료받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으로. 그 문서화된 기록이 과거의 병원 기록들 아닌가요? 지금 너무 헷갈리시잖아요. 네네. 문서화된 기록이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에요. 이 두 번째 부분에 이런 검사를 해야 돼. 이런 검사를 못했을 때 피보험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받고 치료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기자님도 모르고 저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약관의 작성자 불이익이 되는 네. 거죠. 그렇게 돼서 이런 상품이 있으실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이거 본인들이 불리해요. 약관 조항이. 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약관 바꾼 게 부검을 넣은 거죠. 부검과 과거의 심근경색으로 치료받았던 기록이 있으면 돈을 주겠다 네. 라고 하는 건데, 그럼 여기에도 맹점이 있는 게 뭐냐면 부검은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유가족이. 사망사고가 나면 경찰이 개입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경찰에서 확인하는 건 이 사람이 심근경색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타살인지 사람이 아닌지. 타살인지 아닌지만 보는 거지, 가해자가 있어서 그 가해자를 처벌해야 되는지만 보는 거지. 그렇죠. 외부에 흔적이 없고 혼자서 사망하신 경우면 빨리
빨리 장례 치르라고 이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합니다라고 해서 그냥 바로 인도를 해버려요. 그러면 경험 없는 상황에서 보험증권 봐가지고 심근경색이 있으니 경찰한테 찾아가서 부검을 해주십시오 네. 이러는 것도 그렇고, 한국인의 정서상 사망 환자의 시신을 막 훼손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법률 중에 시체 보존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게 유가족이 원한다고 부검을 허용해야 돼? 라는 문제가 또 있죠. 있겠죠. 근데 네.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걸 검토하지 않고 그냥 약관 조항에 삽입을 부검.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이 약관 조항 자체는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추정인데 추정 없애주시고 확정으로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꼭 근데 뭐 의사도 그렇게 무조건 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이 아니라 아예 안 해주죠. 네네. 절대 어떤 그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서, 의학적으로는 정말 이 사람이 심근경색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상황을 만드셔야 되는 거고, 네. 환자는 사망했으니까 이제 유가족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약관을 분석을 해서 어디다 갖다 맞출 건지를 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기 약관이 1, 첫 2, 번째 3번 거냐, 중에 두 번째 거냐, 네, 세 번째 그렇죠. 거냐, 예. 첫 번째 거면 의사의 소견만 있어도 돈을 줘야 되는 거죠.